투자자들이 왜 갑자기 국채 ETF에 몰리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그 주식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증시가 좀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마침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거의 뭐 벌써 1년 넘게 나오니까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상당히 올랐고 정점을 찍지 않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정점을 찍었으면 내려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금리가 내려올 때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된 게 채권 그리고 채권 ETF였던 거죠. 투자하기에 좀 앞서가지고 이 미국 국채가 정확히 뭔지 아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 미국 국채니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면 누군가 사가잖아요. 그 사간 돈으로 이제 그 미국 정부는 뭐 그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유동성을 흡수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국채는 이제 만기별로 좀 이름이 달라요. 일단 T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국채거든요. 그래서 뭐 4주짜리, 8주짜리, 13주짜리, 26주짜리, 52주. 여기서 이제 52주가 1년이거든요. 뭐 요렇게가 이제 T빌 단기 채권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가 이제 T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중기 채권. 그래서 2년부터 10년. 뭐 2, 3, 5, 7, 10 이렇게 돼 있는 만기가 그렇게 나오는 채권들을 T노트라고 부르고 이제 가장 만기가 긴 게 이제 좀 우리한테 친숙한 T본드라고 하거든요. 본드가 채권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T는 트레저리 재무부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기 채권 30년짜리가 T본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쨌든 계속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국채가 하락하는 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헷갈린다면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이 왜 떨어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오래된 채권이 있고 새로 찍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럼 오래된 채권은 옛날 금리를 기준으로 그 이자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3%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서 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국채는 5%의 이자를 줘요. 그러면은 어떤 거 사시겠어요, 채권을? 옛날 거 사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 거 사실 거예요? 뭐 당연히 5% 거 사겠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만기일이 됐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걸 사니까 요게 인기가 많은 거고 요거는 인기가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발행된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나온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새롭게 찍히는 채권이 더 좋은 조건이니까 안 좋은 조건으로 나왔던 예전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옛날 채권, 그러니까 채권을 담고 있는 ETF들 다 옛날 거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채권 ETF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로직입니다. 네, 채권은 이제 결국엔 채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적용이 되고 하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또 너무 명확하니까 몇 프로, 옛날 건 3% 주고 지금 5% 주니까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는 이만큼 더 싸게 사면은 요즘 나오는 채권이랑 비슷해지겠구나.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나 이런 거가 너무 변수가 많은데 채권은 거의 적혀 있는 대로 만기일 되면 무조건 돈을 받으니까 금리 뭐 인상 인하에 따라서 어떤 가격의 변동폭도 거의 웬만하면 예외 없이 그것대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모르고 투자한다라는 식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 채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또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인상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으로 해서 또 기대 수익 같은 것들 계산할 수 있는데 약간 막연하게 이제 정점을 찍었으니까 내릴 거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꾼들에 비하면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투자해야 하는 채권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듀레이션이라는 건데 이 듀레이션을 모르고 뭐 채권이나 채권 ETF를 투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듀레이션이 뭐냐면 이 듀레이션은 그러니까 금리가 한 단위 변했을 때, 가령 1% 올랐을 때 혹은 1%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마큼 변하느냐 그거를 수치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길이거든. 듀레이션 몇 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그 채권 가격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근데 듀레이션이 짧으면 그 금리가 시장금리, 뭐 기준금리 등이 변해도 그렇게 그 채권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하죠. 그럼 짧은 게 항상 조금 더 좋은 건가요?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해서 하셨던 그 채권 ETF가 TLT거든요. TLT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채권에 투자하는 ETF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만기가 길고 이자를 나중에 줄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요. 그러니까 TLT는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ETF예요. 그래서 이걸 투자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금리가 하락을 할 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갈 거다. 듀레이션이 크니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투자하시면 이제 TLT 같은 걸 선택을 하시는 거고 좀 시장에서 피해 있어야겠다.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안전한 이자를 주는 거에만 믿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굉장히 짧은 채권을 담은 ETF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면은 금리 변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정해진 이자만 받는 거거든요. 혹시 워렌 버핏이 채권 사들인다는 기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단기채 중심으로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피하고 싶다. 이제 단기 채권 위주로 좀 모아 나가겠다. 현금 같은 거죠. 현금 같은 걸 모아 나가겠다 한 거죠. 그럼 약간 듀레이션이 짧은 그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리는 거고 맞아요. 듀레이션이 긴 거는 사실 그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이자 수익을 먹으려는 것보다 뭐 그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을 더 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맞아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LT나 뭐 이런 좀 장기채 ETF 같은 걸 투자하실 때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게 기준금리든 시당금리든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막 주가처럼 막 변동성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잡혀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종합해 보면은 이제 듀레이션도 따져봐야 되고 또 만기 기간도 따져봐야 되고 또 기준 금리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ETF 종류들을 좀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ETF가 이 국채 ETF를 장악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은 ETF 시장을 열었던 세계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당연히 채권 쪽에 좀 강한 힘을 발휘했어요. 원래 이제 초기에 뭐 국제 ETF를 당연히 모두들 생각했을 테니까 아이셔즈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죠. 블랙록이. 그래서 블랙록은 이제 그 만기별로 이제 쫙 정리를 했어요. 3개월 미만짜리 ETF, 뭐 1년 미만짜리, 1년에서 3년, 3년에서 7년, 뭐 7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TLT.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구글링 하시면 금방 나오는 정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ETF들마다의 듀레이션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상품 속에서 가보면 그러면 그런 걸 좀 비교해 보시면서 금리가 이렇게 변하면 위험성이 크구나. 이 정도면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채권 수익도 이자 수익도 어느 정도 보고 뭐 금리가 낮아졌을 때 좀 이런 채권 가격 상승으로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의 위험 성향을 좀 파악해서 좀 중간 계층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LT로 너무 몰릴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IEI 뭐 이건 3년에서 7년 정도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조금 뭐 말씀하신 만기가 짧은 쪽 ETF에 더 많이 좀 비중을 들리고 맞아요. 나는 뭔가 금리 지금 뭔가 현황을 봤을 때 뭐 최근에 또 그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하고 뭔가 올해 안으로는 계속 동결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겨줬으니까 이거는 지금이야말로 금리가 고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은 듀레이션이 큰 긴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듀레이션 비교해 보면 그 만기가 3개월 미만짜리, 그러니까 티커로는 SGOV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의 듀레이션이 0.1이에요. 0점이 엄청 작네요. 그렇죠. 뭐 금리가 1% 떨어져도 채권 가격은 0.1%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TLT 20년 그 이상 국채는 16.32예요. 오. 이거 굉장히 크죠. 비교하니까 엄청 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TLT에서 몇 배 레버리지 국제 ETF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먹인 국제 ETF들은 20년 만기 이상짜리들한테 레버리지를 입혀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갈 사람들은 이제 뭐 아까 제가 TLT 듀레이션이 한 16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배짜리면은 16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48. 계산 빠르시네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가 1% 하락하게 되면은 48배로 올라간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역으로 가면은 그만큼 손실이 된다는 거죠. 야, 근데 그러면은 그 막 올해 상반기에부터 지금이 금리 고점이다, 지금이 금리 고점이다 이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TNF 같은 거 들어갔으면은 와 이거 눈물 나겠는데요. 안타까웠다고 얘기해야 되나? 저희 그 금리가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 TLT랑 TMF에 대해서 국내 한국 투자자들이 1, 2분기에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사실은 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그 얘기는 나와요. 아, 지금이 적기다. 근데 이 얘기 1분기에도 나왔어요. 진짜 끔찍다. 그러면 저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정점이다라는 얘기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면 딱 이 타이밍이 정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학계 사람들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범위가 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점정의 폭도 좀 넓죠. 그래서 요때쯤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위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TLT, TMF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기계적 분할 매수다 이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진짜 잘게 쪼개서 넣어버리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정점에 어떤 그런 영역에 진입한 거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정말 기다릴 걸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때려 박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